함께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아메이 사업 설명 간단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목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 쉬운 아메이 플랜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지금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다른 일보다 쉽거나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이고요. 지금도 의사로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겸업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뭐 특별한 취미생활 가진 적은 없었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뭐 요리를 정말 못하게 생겼잖아요, 워낙.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리를 배워서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여기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걸로 인해서 추가 수입을 얻으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상상하거나 예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이지만 훨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이런 아메이를 전달해 준 사람은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20년 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은.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뭐냐면은 본인 집안은 워낙 당뇨가 있고 비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요요가 자꾸 생기는 상황 속에서 먼 친척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돈 집안에서 아메이를 하게 돼서 제품 좀 써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뭐 어차피 나는 총각이고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귀찮고 인터넷으로 시키면 하루 만에 온다고 하니까 뭐 제품 써주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썼는데, 그냥 쓴 거는 아니고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고 또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이 아메이라는 것이 그냥 제품만 쓰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제품을 쓰고 애용자 소비자 클럽을 만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연금 같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전달을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의사라는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을 옮기는 동안에 우리는 퇴직금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은 여유 있게 조금 내가 원하는 직장 고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네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활하고 지내오다가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아메이 제품과 사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 설명을 듣고 사업이 제 귀에 막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제품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 천식이 있어서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전해준 아메이 제품을 먹고 증상이 호전이 되면서 관리라는 개념이 교과서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도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건강 관리라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품은 내가 계속 쓸 수 있겠다, 사업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품을 같이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죠.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뭐 의학 드라마야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아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정말로 저렇게 재밌나요? 라고 물어봐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안정한 직업인 것도 분명히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직업,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 한마디로 돈과 가치가 같이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거는 저희 인턴 때 저희 당직실 모습인데요. 정말 꼬질꼬질한 가운 걸어놓고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모습은 제가 이제 장장 16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첫 봉직을 하던 때의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 3수를 했어요. 2년 정도.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6년제 졸업을 하고요. 인턴 1년 마치고 산부인과를 2년 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중간에 과를 바꿔서 또 내과를 하고 그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면 또 취업이 안 돼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1년을 더 있어서 총 16년간 제가 쭉 일을 하면서 큰 월급 받지 않고 정말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나는 정말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행복한 삶은 정말 여유 있으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삶을 뭐 여행을 마음껏 다니면서 누군가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는 삶을 꿈꿨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는 이상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내가 정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부분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고 정신적인 가치를 택하자고 하니까 경제적인 안정이나 아니면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거겠죠. 대부분의 성인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 첫 번째가 경제적이죠.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은 시간을 살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있는 뭐 일과 삶이 조화로운 생활, 취미나 특기, 아니면 나이 들어서도 뭔가 소일거리 있는 거, 가정을 화목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기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삶에서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시간적인 여유까지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 게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거나 가정이 꼭 화목하거나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선배 의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만으로 내가 만족을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품만 쓰고 있었던 아메이가 저에게 사업으로도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25년을 벌어서 5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취업을 일찍 했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도 꽤 성공하신 분들 많았고요. 대학만 졸업하고도 어떤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 가지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갈 때 스펙을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전에 저희 선배들은 의대만 졸업을 해도 곧바로 병원을 차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턴, 레지던트, 또 펠로우라는 그런 뭐 세부 전공 과정까지 거치고 한 몇 년을 더 해야지만 취업이 되고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직업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직업들이 그렇게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 벌기 시작하는 시간이 한참 뒤로 가게 됐죠. 그리고 돈을 이제 계속 벌어야 되는 내 그런 어떻게 근로 나이가 생각보다 짧아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갖다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퇴직을 내가 물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퇴직을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은 세상이 그렇진 않잖아요. 뭐 저는 다른 직업은 잘 모르니까 제 직업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보통 한 40대, 50대 의사는 좋아하지만요. 60, 70대 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대밖에 없어요. 같이 늙어가시는 분들은 그 연령대가 편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의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작은 직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선배들을 보고 내가 내 일을 갖다가 여유 있게 하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겠구나. 근데 문제는요. 요즘에 너무 의학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병들어 있는 기간은 길 수는 있지만요. 죽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축복받은 노년이 누구에게는 되게 불행한 노년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유 있는 분들을 오셔서 그냥 즐겁게 인사하고 그냥 의사들하고도 이렇게 막 대화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셔서 항상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죽지도 않는다라는 슬픈 표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분은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축을 한다거나 하고. 근데 이제는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거, 노후의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라는 일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거 배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딘가 학원에 가시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차피 평생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연소득 1,000만 원은 예금 5억의 가치. 사실은 그 이상의 가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또 안 좋으니까. 은퇴 후에도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되게 쉬웠는데요. 이제는 은퇴라기보다는 지금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러 가는 일들이 그냥 흔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때 예전에는 10대, 20대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20, 30대 분들도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40, 50대 분들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지금 직업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 AI,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트 가서 많이 보시죠. 아니면 우리 그런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어쨌든 햄버거 가게 가시면은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무인 계산대, 그리고 주차라든지 주차에도 무인 계산대가 많아졌죠. 카드로만 계산되거나.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기기들이 참 많아지면서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해요. 김밥을 말아주는 기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일이 대체가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바뀌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었죠.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일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 오겠지, 우리도 오기는 올 거야, 의사 쪽에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 게 영상의학 같은 쪽이나 아니면 진단검사의학 같은 쪽은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로 자료를 통계를 내는 일들이 많은데요. X선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왼쪽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혹이 인간의 눈으로는 AI라는 그런 컴퓨터 분석으로는 요 부위가 음영이 조금 짙은 거는 암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독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을 학습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과정 중에서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공부하는 게 사람보다는 당연히 빠르고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한 사람이 300건 정도 업무를 해결하는 동안에 인공지능은 60만 건, 80%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직업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직업 중에 일부만 살아남고요. 보통 우리가 인턴이라고 하죠. 어떤 직업이든 처음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굳이 많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멀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매스컴에서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일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코로나 노말의 역설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당기고 세계가 표준화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사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물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 다시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언택트 사회를 한번 경험을 하면서요. AI나 로봇에 대해서 생각보다 쓰임새가 괜찮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AI 언택트 사회가 생각보다 쉽네라는 생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뉴스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죠. 그거는 각 나라에서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공짜는 없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요. 전 세계 현금 살포 뒤 거품 경제 기다린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자영업은 다시 활기를 뜨는 것 같아요 라고 일시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보복 소비라는 용어 요즘 쓰잖아요. 그동안 억눌렸던 자영업 일시적인 소비는 있지만요. 문제는 대기업에서 수출입이 자유롭지가 않고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쇼크로 취업자들은 감소가 하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이제 호텔리어 쪽을 일을 하려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이력서를 썼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 그러면은 국내는 내수가 괜찮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일하던 경력자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력자를 쓰지 본인 같은 그런 사회 초년생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엄청 몸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 돌아간다고 우리가 칭찬을 하지만 잘 만들어봤자 수출할 나라가 없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생기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세계 경제가 한 나라에서만으로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낙관적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착각이라고 불황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에서도 보건 위기가 진정 국면이지만 경제 위기는 본격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이 메인인 국가인데 불구하고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항공이나 비행이나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총생산 그런 GDP 성장률은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낀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가정으로 그 여파가 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제 조선 쪽에 이제 중공업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통영이라든지 거제 쪽에 사실은 그쪽 경제가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울산. 근데 그쪽 경제가 무너지면서 문제는 처음에는 조선소 중공업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자영업에게 미치고요. 그쪽에 개업해 있는 이제 저희 선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쪽은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잘 된다, 뭐를 해도 잘 된다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시는 선배가 있었는데 문제는 경기가 얼어버리면요. 어디도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일반 식당은 뭐 둘째치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원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돈을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한 지역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그런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가 크게 멀리 볼 것도 없고 지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들, 여행사들, 대기업들 지금 다들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향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나는 그 회사를 안 다니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인생은 지금 정말 한 번뿐이잖아요. 이대로 변화 없이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저한테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쇼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텔레비전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사스로 직격탄을 맞았던 알리바바라는 이제 그 어떻게 아마존만큼이나 큰 중국에 있는 온라인 회사죠. 예전에 사스가 있었을 때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하고 이 마윈이라는 회장이 기회는 온라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에 대비해서 온라인 시장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게 된 그 알리바바를 만들게 되었고요. 사스라는 위기가 알리바바는 기회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위기가 만약 기회라면 그걸 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태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위기를 위기구나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기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보면은 경제 위기 속에서 항상 큰 기업이나 큰 자산가가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위기가 없으면은요 어떤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바뀌니까 변화를 대비하자라고 하는데 뭐를 대비해야 되냐. 10년 걸린 변화가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원격 의료의 벽을 부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원격 의료 힘들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한시적으로 잠깐 허용을 하면서 뭐 이제 전화 통화나 영상으로 어떤 처방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언택트라는 거, 원격이라는 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가속화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딜로이트라는 우리 경제에 관한 전문 회사 기업가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이제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뭔가 이 변화 과정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위기 속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업이 허들을 넘을 마지막 기회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시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공식이 바뀌었죠. 봄 신상 대신에 생필품, 그렇죠? 이거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필품은 소비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일상에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한 건요, 보시면은 생필품 중에서도요 건강에 대한 그 매출이요 거의 598% 증가를 했어요. 그냥 100%도 아니고요, 200도 아니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건강, 생필품, 온라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쇼크에 수출은 감소했지만 컴퓨터 바이오 헬스는 역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증권투자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은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헬스 기업처럼 뭐 어떤 약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헬스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생필품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언택트,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종업원이 3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79개 나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5조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은 종업원이 2만 명이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가치가 약 53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1.6배에 달합니다. 페이스북의 자산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친구 맺기로 가상 공간의 플랫폼을 제공한 후 20억 명의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의 판도 바꾸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집을 가진 사람과 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법니다.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도 호텔 비즈니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랫폼은 어떤 대기업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거는요, 우리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어떤 한 가지 같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게 된다면은 그거는 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플랫폼 안에 생산자와 소비자만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에게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그냥 물건을 파는 일, 만드는 일 이런 것만 생각할 건 아닌 게요. 글로벌 시가총액 탑 8을 보시면요. 뭔가를 만드는 회사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제조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변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혁명의 시대로 오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들로 변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경제학이란 용어를 이제는 모르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 말고요. 어떤 제품을 공유하는 일은 이제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요, 사전적으로 보시면은, 사업자,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 플랫폼 안에서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사람들을 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건강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랑 친한 사람들 책을 읽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랑 플랫폼을 만든 그 사람들 안에서 나는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사업가고요. 나의 만든 플랫폼 안에서 저는 아메이라는 본사에서 만든 제품들을요, 소비자와 함께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는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제약이나 아니면은 장소 제약, 금전적인 제약이 없이 내가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동대표 아주머니들이 지역 산지에서 나는 배추를 사갖고 올 때 우리 동네 플랫폼을 갖다가 산지랑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 이런 일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원형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지금은 플랫폼 하면은 되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메이는 이 일을 1959년부터 6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다들 뭐 우리도 플랫폼, 저기도 플랫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갖다 붙이는 일들이 많아서 S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진짜랑 가짜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튜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죠.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생산자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한테 가는 일들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커에 의해서 생산자, 소비자로 가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파워 인스타그래머라든지 파워 블로거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메이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건요, 가짜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플랫폼이라는 걸 돈을 많이 준다라든지 그냥 새롭다라든지 이게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여야지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원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네트워크 플랫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그런 네트워크라는 사업 자체가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릴 아메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가 없고요. 무점포 사업이고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제가 들인 시간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있고요.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메이는 일단은 약자는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는 아메리칸 웨이의 약자예요. 아메이가 처음에 미국에서 생겼을 때 1959년에 생겼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1950년대 우리나라 6.25 때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한참 이제 싸우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메이 창업자 제이와 리치 두 분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가 꼭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그렇게 보면은 자본가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같이 잘 사는 자본주의, 꼭 공산주의만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경제 전문가들은 동정심이 많은 자본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이제 리치 디보스 회장님 창업자분께서는 동정심 없이 자본주의도 없다라고 응수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충분히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라는 뜻은 지금은 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뭐냐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노력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아메리칸 웨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한 만큼 서로에게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미국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제이와 리치 두 창업자가 창업을 했고요. 성공의 기회를 나누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헛된 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통해서 60년이 넘는 글로벌 회사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창업 이념은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성공시켜준다는 건 아니고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은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플랫폼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사람들을 모아 애용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간다는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회사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실게요.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선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엔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아메이 회사 소개는 사실은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아메이 현재 이제 회장님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을 하셨었고요. 미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한국의 정경련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이 좀 많은 단체인데요. 미국 대기업들의 모임이고요. 미국의 경제라든지 무역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그런 단체고요.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방한 적이 있었고요. EBS에서는 이제 그때 우리 땅콩 회항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자들 중에서 조금 더 사회에 기부와 환원을 많이 하면서 사회 함께 같이 살아가는 부자는 없을까라고 해서 세 개의 부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미국 부자를 찾아간 게 미국 아메이의 회장과 사장님인 두 분 스티브 베넨델과 덕티보스 사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아메이 본사는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고요.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잘 보존되어 있는 친환경 기업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고요.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그리고 특허가 많은 회사예요. 특허가 많다라는 거는 왜 많냐 하면은 특허를 만든 연구원들에게 개인 특허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허가 좀 더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비타민 회사이기도 하고 또한 세계 최초 비타민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라든지 그런 쪽에 돈을 쓰기보다는 연구 쪽 개발 쪽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75개 이상의 연구 개발 실험실을 갖고 있어요. 계열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보통 계열사가 있죠. 호텔도 있고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NBA 농구팀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메이 센터 올란도 매직 홈 구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포브스지에서 100대 개인 기업 중 28위에 선정됐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주주가 어떤 주식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사업자들이 모두 회사의 주인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미국 간의 후원사로 아메이가 선정이 됐어요. 한국 같으면 뭐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면 한국 아메이를 좀 보실게요. 한국 아메이는요. 1991년 영업을 개시했어요. 미국에서는 1959년에 생긴 아메이가 한국에는 1991년 영업을 개시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아메이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10년 연속으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아메이를 되게 나중에 들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라든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회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증가하는 사업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다단계법으로 방문 판매법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법이 따로 없어서 이제 이런 거를 매년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그런 상업들 중에서 아메이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다단계법에 의하면은 전체 매출의 35%만 보너스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높은 회사가 가장 큰 보너스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개인 매장을 내지 않는 대신에 16개 지역에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요. 사실은 주 매출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어플, 앱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메이 제품을 간단히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뉴트리라이트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엄청 증가했어요. 1934년에 만들어진 비타민 회사고요. 아메이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 회사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의 비타민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요. 5대 농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워낙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장은 연구 농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대 농장,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요. 농장에 대한 인증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 농장에 대한 촬영을 하려면은 꼭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찾아가게 돼요. 거기가 촬영하기가 좋고 또 넓기 때문에. 그래서 EBS에서도 한번 이렇게 농장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 비타민 WX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써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어요. 2013년도에도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먹는 비타민으로 논문까지 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로 항산화에 대한 연구를 해주는 비타민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타민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런 단일 제품으로 논문이 나오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DNA 손상을 줄였다라는 기사를 낼 수 있는 거는 논문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기사를 쓸 수가 없는데 이런 기사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부터 일단은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세계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보시면은 부산국제영화제 7년 연속 공식 메인 후원사를 하고 있고요. 레드카펫에 아티스트리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또 일반 분들도 처음으로 많이 접하는 제품인 아메이 홈케어 제품, 세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소비자 보고서 컨슈머 리포터에서 세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면에서 1등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치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에 바르는 제품들, 뭐 이제 우리 베스 바디 제품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 요리 도구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품 소비자들이 이제는 본인이 좀 걸러내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워낙 조금 그런 걸로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 먼저 걸러서 보내주는 원포원이라는 국내 제품들도 이렇게 아메이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야채, 고기 같은 그런 식재료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이 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들은 또 세계적으로 뭐 판매 1등이라든지 알아주는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메이가 아니고 일반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뉴스를 보시면 유로모니터라는 거는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생산재에 대해서 어디가 매출이 높고 잘 팔리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시장조사 업체예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아메이에 대해서 뉴트리라이트가 이제 세계 판매 1위의 단백질 회사 그리고 세계 판매 1위의 비타민 회사
그리고 유일하게 자체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그런 비타민 회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G마켓이나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같은 제품 거기 포인트 쌓이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다양한 포인트를 쌓아서 그거를 현금으로 캐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와 있는 제품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제품이 늘어난다면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수입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품이 좋아서 사는 거냐 아니면 돈 벌려고 사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품이 좋아서 샀죠.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품부터 먼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환불 반품 쉬우니까요. 일단 제품 써보시고 정 마음에 드시면 그때 알아보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단계 아니야? 왜 돈이 돼? 너무 시작 늦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팔면 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파는 거였으면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파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어떤 정보를 나누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돈이 되냐고 하면은 저는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유통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통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우리한테 오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면서 광고 유통비가 제품의 80%를 차지하게 되죠.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그거를 대기업에서 먼저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뭐야 내가 만들었는데 중간 애들이 다 가져가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대형 할인마트 이런 걸 차리기 시작을 했죠.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 할인된 것 같으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싸니까 편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은 그들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기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이 뭐를 원하냐면요. 직구를 원하게 됐어요. 나 직접 사고 싶어.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접 사고 싶어. 그래서 소비자가 싸고 편리한 거 말고요. 플러스 알파를 원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게 지금 소비자 주도형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원하고요. 제조회사도 중간만 유통 없이 소비자는 직접 주변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회원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들고 가서 파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나한테 직접 판매를 한다는 얘기고요. 나는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 소비자가 되시면은 회원 가입비는 없지만은 내가 맘대로 물건을 쓰고 그리고 그 물건을 교환 환불이 되는데 그거를 또 내가 쓰면서 알리면은 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품질의 가격, 광고 유통비가 빠졌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품질이 좋죠. 그리고 100% 만족 보증이 되니까 환불 교환이 쉬워요. 쓰던 제품도 3개월 안에는 제품이 절반만 남아있으면 환불 교환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중간 유통 없이 제품을 샀고 또 내가 쓰고 좋아서 누군가한테 알리게 되면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마트 가서 아니면 백화점 가서 어떤 제품을 쓰고 너무 마음에 들면 친구한테 자랑하죠. 야 거기 화장품 좋더라. 거기 거 제품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아메이에서는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나한테 구정 광고에 대한 캐시백을 포인트로 주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거를 광고 유통비를 전체 매출의 35%, 아메이 전체 매출이 1조를 넘었기 때문에 3,500억 원, 4,000억 원 정도를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 기회가 누군가한테 오면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돈이 2, 300만 원 되는 돈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1억이 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업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메이는 바로 이걸로 설명이 다 끝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파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백화점에서 파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을 듣고 제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썼냐면요.
동네 마트에서 쓰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마트 가서 쓰게 되죠. 대형마트. 이때는요. 나는 현명한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비는 지출이었어요. 편해요. 집 앞으로 금방 오고 참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디선가 번 돈을 생필품을 사는데 돈을 써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그 얘기는 하잖아요. 생필품을 쓴다고. 먹고 씻고 바르고 일들은 다 하게 되죠. 세탁하고. 아메이는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는데요. 이 아메이 몰로 여러 가지 몰에서 사던 물건을 한 군데로 모아서 쓰게 되면요. 내 소비가 나의 마트에 매출이 되고요. 이게 사업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쓴 소비뿐만이 아니고 내가 알린 소비까지 나의 매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어차피 생필품을 쓰게 돼 있죠. 우리가 정말 들어 누워가지고 어디 요양병원,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는 한은 생필품은 정말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필품을 쓰는 일을 100세 시대에 계속 쓸 텐데 누군가는 이 생필품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우리가 말하는 파워블로거, 파워 인스타그래머, 네트워커라는 분들. 근데 같은 제품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비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세탁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본인이 쓰는 제품을 누군가한테 알리면서 쓰는 것만으로 그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데 나는 왜 번 돈을 쓰기만 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의 시작이야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만으로도 사업이 시작이 되는 일이 아메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요. 각각 20만 원 정도 제품을 친구 6명 데려가서 구매를 했어요. 보통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캐시백이 0.1에서 0.5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캐시백 0.1을 받았을 때 각각 200원, 나도 200원을 받았어요. 아메이에서 똑같이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구매를 했을 때 캐시백이 우리가 공동구매 모아온 거에 따라서 3에서 27%까지 주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친구 A 같은 경우에는 20만 쓴 거에 대한 개인 캐시백 3%를 받아서 한 6천 원을 받는다고 치면요. 나는 친구 6명을 굳이 또 설명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공동구매에 대한 캐시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9만 원이 돼요. 유통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비용을 나한테 주는 거죠. 내가 같은 20만 원짜리 제품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지 친구가 잘 써서 기분 좋은 200원보다는 그래도 기분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9만 원이 들어오면은 소비자도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트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마트를 바꿔보세요. 일단은 내가요 예전에 쓰던 마트의 패턴을 한번 아메이 하나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 교환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20만 점 정도 되는 포인트를 쌓으시면 3% 캐시백을 주니까 6천 원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다 좋은데 왠지 위에 누군가 나를 소개해준 사람, 스폰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분이 뭐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지를 보면요. 이 스폰서라는 분은 나를 아메이에 가입시켜 주신 분, 그리고 내가 제품 쓰고 좋아서 A, B 두 친구한테 알렸다고 봤을 때 각각 아메이에서 자기 번호로 제품을 샀어요. 물론 일부는 갖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번호로 자기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요. 스폰서의 매출은 똑같이 20만 점 정도 썼을 때 80만 점 포인트가 돼서요. 6%라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스폰서 전체 그룹 4명에 20만에 4명으로 모아진 80만에 대한 캐시백은 4만 8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4만 8천 원을 4명으로 공동으로 이제 n분의 1에서 가져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인 거죠. 그럴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폰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보너스를 빼고 본인 걸 가져가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빼주는 구조고요. 나는 내가 AP를 알렸기 때문에 60만, 똑같이 6%가 됐기 때문에 3만 6천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나도 3만 6천 원을 다 가는 게 아니고 AP 소비자가 자기가 쓴 만큼 캐시백 가져가는 거 빼주고 가져가게 되죠. AP는 각각 본인들이 20만 점씩 썼어요. 누구 알리지 않고 썼을 때 3%의 캐시백 6천 원씩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6천 원, 12,000원을 빼주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24,000원이 되고요. 스폰서는 나의 24,000원, 그다음에 AP의 6,000원, 6,000원 각각을 빼주게 되면은 가져가는 돈은 12,000원이 됩니다. 보시면은 스폰서가 알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하지만 본인 직접 알린 사람은 저 하나였고요. 스폰서의 그룹이 4명이 있어요. 본인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스폰서가 나보다 더 인원도 많고 매출도 많아요. 스폰서는 80만, 나는 60만. 하지만 나는 2명한테 알렸기 때문에
나한테 매출이 많죠.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면 같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린 사람보다 더 많이 알린 사람, 나는 AP 2명한테 알렸기 때문에 나의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요. 괜찮네. 일단은 나쁜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메이에서는 수입의 역전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랑 저희 남편에게 처음에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로 남아 있고요. 저희는 사업을 해서 아메이를 통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도 나는 아메이 1번이었으면 모를까 너무 늦은 것 같아 라는 분들을 위해서 스폰서를 한번 빼볼게요. 스폰서가 없어도 나는 AP까지 포함해서 3명의 매출을 갖고 있고요. 3명의 매출이 우리가 20, 20, 20, 60만이죠. 똑같이 6%, 36,000원, AP 각각 6,000원, 6,000원을 빼주고 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은 똑같아요. 수익 구조의 특징이요. 노력순이고 스폰서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나로 시작한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내가 정직하게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나를 빼봐도요. AP도 나한테 피해를 입은 건 아니죠. 본인이 쓰고 싶은 제품 쓰고 내가 있건 없건 본인이 받는 캐시백은 같기 때문에. 대신에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겠죠.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는 요즘에는 크게 많이 할 건 없는데요. 저는 가입비나 환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입비는 없지만 제품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제품을 가입을 써야지만 사업권을 준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아메이는 그런 게 없고요. 우리가 치약 하나 쓰다가도 뭐 그냥 비타민 하나 먹다가도 세제 하나 쓰다가도 사업해볼까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제품만 쓸래? 그러면 소비자가 되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수입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장기간 가능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저 밑에 있고요. 위에 엄마, 언니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밑에 깔려있는 느낌이 들죠? 전체 매출을 보면요. 내 매출보다 언니 친구 매출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높죠. 하지만 아까처럼 계산해보면요. 수입은 언니 친구보다 내 수입이 더 높아요. 내가 알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다고 그룹 인원이 많다고 절대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알린 만큼, 내가 조금 더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수입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사용해 보시고 나쁘시면은 안 쓰시면 되세요. 뭐 굳이 나쁜 물건 쓸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좋으면은 사용하시면 되죠. 나 누구한테 못 알리겠어? 그냥 혼자 쓰시면 되세요. 혼자 쓴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주변에 이상한 물건 쓰는 사람 있으면 친구인데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건데 그거보다 이거 썼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우리가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그분이 제품을 쓰면요.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번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사업가, 소비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써보시면서 조금씩 알리면서 천천히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내가 알린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20만 정도 쓰는 사람 20명을 모으고요. B라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모아서 300만 정도, 그리고 C가 200만, D가 100만을 모았을 때 나는 이번 달 제품을 쓰지 않아도 정보를 알리고 가르쳐주는 일만 해도 나에게는 전체 매출은 합쳐서 1000만이 되죠. 하지만 아까처럼 밑에 다 빼줘야겠죠. 보시면은 내가 1000만이 됐을 때 이제 1001만이 되시면은 23%를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230만 원이라고 보면요. 각각은 이제 400만 분은 15%, 그리고 300만 분은 12%, 200만은 9%, 100만은 6%의 캐시백, 공동구매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각각의 캐시백을 빼주게 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은 11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아메이는 PV, BV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실질적으로 더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이 180에서 200만 원이 됩니다. 한 1년 정도에서 한 180, 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일이면은 괜찮죠. 물론 노동 수입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돈이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거죠. 은행에 10억 원을 예치했을 때 한 월 150만 원 정도 인세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었을 때 월세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한 1, 2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억을 1년 안에 저축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 바뀐 보너스 제도가 지금 내년 9월에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되면은 A, B, C, D 4명이 아니고 3명 정도 내가 애용 소비자 그룹으로 사업자가 아닌 애용 소비자 그룹으로 세 그룹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강의를 안내해 주신 분께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속적인 수입의 이유는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고요. 회원이 계속 늘어나죠. 내가 알린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이 알린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요.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메이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제품이 있어요. 프로모션이 있고. 그리고 내 경험이 증가하죠. 처음에는 단순 소비자였던 내가 누군가한테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1000만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180만 원, 200만 원 이상 돈을 수입을 얻어갔을 때 이 일을 누군가한테 똑같이 돈을 받게 만들어준다면 2차랑 3차 보너스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돈이 인세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그룹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버는 일입니다.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핀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승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들이 쭉 있고요. 보시면은 그 단계 중에서 SP라는 실버, GP라는 골드, 플래티늄이라는 PT라는 핀이 되시면은 1000만이라는 매출을 1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을 SP, 1년에 3번 하신 분을 GP, 플래티늄을 1년에 6번 하신 분들인데 플래티늄 정도 되시면은 연소득이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상속이 되고 해외 여행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르메리디앙 강남 호텔에서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요. 요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워커힐과 르메리디앙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1년에 12번 아메이에서 1000만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보너스 개념이 있고요. 내년에는 물론 플래티늄도 연말 보너스가 있지만 그리고 연소득이 4천에서 6천만 원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제주도 2박 3일 세미나에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이제 뉴핀 보너스라고 해서 새로운 핀이 달성하면 일시불로 주는 돈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핀을 여러 개를 달성하면 한 번에 그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추가 수입으로 연말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쉽게 말해서 아까 1000만이라는 매출을 하시는 분들 6번 하시면 플래티늄이라고 하죠. 이런 플래티늄이라는 분들을 2분 만들었을 때 사파이어, 3분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 그리고 이런 분들을 6분 만들었을 때 다이아몬드. 누군가의 수입을 한 200만 원 정도 만들어주는 일을 6명을 했을 때 나는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지만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를 통한 소비자 네트워크, 내가 알린 사람은 처음에 3명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한 또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큰 소비자가 늘고 어떤 경우는 나보다 더 큰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인 거죠. 처음에 내가 알린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알린 사람 2명, 3명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뒤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요.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뒤에 꼭 2명, 3명씩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룹이 커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이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돈을 주는 거 말고 플러스를 주는 건데 지금 이제 강남 르메리디앙 서울에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 있지만 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되시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되시면은 제주도로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롯데호텔하고 이제 예전에 하얏트가 있던 자리 호텔이었는데 그런 급으로 보통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걷게 되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제주신라로 세미나를 가시죠. 그 외에 또 1년에 한 번씩 리더십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두바이를 갔고요. 올해는 나트랑 예정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는 해외여행이 쉽진 않겠지만은 내년 거의 올해 겨울 정도에는 사실 거의 가능할 거라는 예측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여행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드니입니다. 저도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었고요. 여행 다니는 건 워낙 좋아하지만은 여기서 간 여행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 하나 안 해도 되고 좋은 호텔로 가고 안내 가이드 다 해주면서 자유여행처럼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두바이 여행 갔다 오고 다 같이 가가지고 되게 재밌고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이에도 갔다 왔었고요. 하와이에서도 자유여행 시간이 또 많아가지고 또 남편이랑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같이 있는 시간에 같이 또 불꽃 여행도 보고요. 삿포로, 일본을 지금을 가기는 어려웠지만 그때 이제 나쁘기 전이었죠. 갔다 왔었고요. 뭐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여행지는 아니었는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여행 내가 아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두바이 지난번 갔다 왔던 건데요. 다 같이 가는 여행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족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니 부부랑 같이 갔는데 정말 되게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그런 자유여행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어쨌든 돈 외에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제가 돈만 생각하는 것 말고 뭔가 시간적인 여유와 좀 더 즐거운 삶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만족감이 들었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또 추가적인 여행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여행들이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메이에 대해서 지금도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버는 게 나쁘지 않고요. 뭐 건강한 편이고 참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오래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행복이 단지 젊었을 때만 있는 행복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나이 들면서도 더 많이 즐기고 느끼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 도구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지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럽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도구가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만족감을 좀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 나쁘지 않아,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많겠지만은 한번 지금 내가 이 얼굴로 사는 이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잖아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가 쓰는 생필품 바꿔 쓰는 일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어디냐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1980년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또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죠. 떨어지는 게요. 걔네 가격이 뭐 2, 3억 떨어져도요. 뭐 20억에서 17억 뭐 이렇게 떨어지고요. 30억에서 뭐 27억 뭐 이런 정도 떨어지는 정도. 이게 처음에 사실 분들은 가격이 5억이 안 됐다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 우리 부모님도 이 땅 샀으면 참 좋았겠죠? 그럼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땅을 사신 분들은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누구에게나 다 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거기 너무 논밭인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강남이 개발된다고 말은 있었지만 거기는 너무 논밭이라서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땅을 팔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요.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거 기회인데 왜 안 잡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린 모르는 것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머리가 무성한데 대머리예요. 이분이 다리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요. 어깨에도 날개가 달려 있죠. 이 사람이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요.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발과 어깨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기회라고 하죠. 인생의 기회는 누구나 한 번씩은 온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기회가 올 줄 알았어 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가 왔을 때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생필품, 마켓 이렇게 생각해 누군가 하는 일. 하지만 아메이가 저에게는 기회로 다가왔고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날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희망적이고 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박스를 보시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에게는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윤택한 삶,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벼룩을요 컵에 넣어놓고 그냥 놔두면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종이를 덮어놓으면은 거기에 적응한 벼룩은 종이를 치워도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한계를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새로운 삶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